사실 오늘 장동혁 대표는 굴욕적 방중이었다라는 정반대 평가를 내놓긴 했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그 한중 정상회담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야죠. 만나야 되는데 근데 뭐 때문에 만난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기대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첫째는 시진핑을 만나서 북한 핵 문제의 어떤 해결의 진전이 있길 바랐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 서해상에 대한 그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EEZ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 인근에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그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뭐 어쩌라고 또 중국의 이런 그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뭘 잘못했냐 하는 그런 식으로 어쩌라고 실제로 아니 중국이 지금 그 설치한 것은 순수하게 어떤 그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오히려 합리화시켜주는 이러한 그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중국 시진핑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중국 시진핑 그 주석과의 실제 회담에서는 이 서해 구조물 문제는 주요 의제도 아니었어요. 예. 다 지금 실무선에 지금 다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가서 말이지 이거 중국 사람들한테 뭐 기분 맞춰주려고 한 건지 도무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이 없는 그런 방중이 아니었나. 그리고 국제 정치의 이 엄혹한 현실을 너무나 우리 대통령이 지금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고 예. 정말 이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도 두 가지 문제. 네, 어떻게 국민의힘도 보시나요? 좀 외교안보 문제 이런 것은 또 민생경제 문제는 대통령이 잘하면 잘했다.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가치 해결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입장을 표명했지만은 실제 외교에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오히려 중국하고 매우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 경제적인 그 심대한 타격까지 다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소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의원들도 중국 가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유커, 관광객도 대거 들어와서 그래도 어떤 식으로 관광산업에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우리 K-팝 스타들을 가서 중국에서 공연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이 교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번에 물꼬도 확실하게 튼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 첫 번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의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이죠.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작년 가을에 동남아에 가서 김정은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 얘기가 누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핵 능력 보유국이다 이렇게 미국마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대통령 선거 때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동결, 두 번째 축소, 세 번째 폐기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자. 예.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그냥 공연불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법도 없으면서 왜 더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냐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통령이 미국이 피스메이커를 해달라. 그리고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예. 왜냐하면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더 절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남북관계의 대화 또는 북미 관계 등을 포함해서 북핵 해결에 이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 때 입에 말이라도 꺼내기로 했습니까? 그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것. 이건 예.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구조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업에도 늘 타격을 가졌고 또 우리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이야 자기들 생선 그 물고기 양식장으로 경계를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뭐 일부라도 이제는 옮기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진전이죠. 어떻게
바로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관계를 회복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보다 부여해주고 또 양국 간의 그런 첨예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노력들을 이번에 그 물꼬를 튼 것이잖아요. 그렇게 평가해주고 예. 앞으로 과제, 실무적인 어떤 협의가 남은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임해서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임하는 것이 옳은 평가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그런 그 오래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또 이 대외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이번에 사실 그 방중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한 그 어떤 대응 전략이 없이 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도에 그 트럼프 1, 2 미국 그 대통령 정부 당시에 그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2016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드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영토적인 침략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고 이번에 이러한 서해 구조물 문제는 분명히 서해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중국의 조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그 중국의 중요한 이 시점에 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다 철거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뭐 고기 기르는 것인데 어떻냐 하는 식으로 그걸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이런 발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국제 정치의 이런 현실에서 너무나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저는 정말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국의 이런 그 영토적인 야심, 한국에 대한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전 세계에 있던 해양 거점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도 지금 그 센카쿠 열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있죠. 지금 서해에 대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지금 영토 분쟁을 분쟁지역화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왜 우리가 좌시하면서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발언을 합니까? 이건 정말 대통령이 정말 이거는 그 있을 수 없는 윤 의원님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그 잘못한 매국노 소리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정말 그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시점에 갔을 때 좀 현실 좀 직시하시면 좋을 것 시진핑 같아요. 주석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왜 강력하게 선을 긋지 못했냐 이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말씀이신데. 여쭤보는 게 예. 국민의힘은 한마디는 그냥 한 번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얘기 지금 좀 들어보세요. 계속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게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외교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동안은 제대로 말한 것을 떠나서 그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타격을 입힌 그런 자초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보기에 대통령이 가서 환대받고 그래도 물꼬를 텄고 그러니 앞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우리에게 그 국익에 큰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 지금 대통령이 지금 중국 가서 지지율로도 지금 당장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건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계속 중국에 짜장면 대해서 먹으러 갔습니까, 부정적인 대통령이? 얘기를 퍼뜨린다고 해서 관계가 개선되거나 국익에 도움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계속 외딴 섬에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점에서 제가 중국 북경대학에서 국제정치대학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 제가 3년 동안 하버드대학 두크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런데 이 현재 이 벌어지는 상황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중국의 그러한 영토적인 야심, 전 세계 지금 항구 거점들을 해양 거점들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해에 지금 중국의 영토적인 야심이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 가서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그게 한국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성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누구나 다 대통령하고 누구나 다 집권하죠. 그러니까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관계를 악화시켰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여기 와가지고 대통령이 이 노력하는 것을 그렇게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전 정권을 책임졌던 이 국민의힘으로서 너무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고 애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좀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요 이성적으로 얘기는 대처하시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요 대통령에게.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에 올린 게시물도 관심인데요. 아마 그 귀국 중에 전용기 내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린 건데 저 게시물입니다. 만나라 오재명과 오정은. 이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내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걸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남북 관계가 이제 좋았던 시절에 함께 추진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볼 수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또 거기에 대한 절박함을 드러내신 게시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그 중국에 가셨을 때에도 이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북한 관련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다라는 점이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시진핑 주석에게 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어떤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요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우리 입장에선 강력한데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했는데 이 북한과의 경색된 관계를 당장에 풀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이런 게시물까지 올리게 됐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한다. 이런 메시지도 사실은 어떤 뭐 북한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흡수 통일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기조가 아니라 이 상호 간의 존중과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언젠가는 이 혼란과 적대가 극복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그 흔들림 없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 두 정상의 만남 목적 자체가 지금 관계 개선을 좀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 혐중 정서, 혐한 정서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부정선거, 중국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굉장히 좀 높은 수위의 비판이죠. 정신 나간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에 이 중국에 대한 그 혐오를 만들어내는 이런 얘기들 사실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 그러니까 실제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중국발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보면 뭐 선관위에 중국인 직원들이 대거 채용이 되어 있다. 중국인들이 뭐 어떤 개표를 할 때 들어가서 뭐 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져 있기도 했고 그에 동조하고 또 확산시키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중국인들을 콕 집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특정 국가의 사람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한중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외교적 이익 면에서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위치를 자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비판은 저는 정당하고 아마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떤 뭐 이번에 있었던 쿠팡 사태에 대해서도 이 직원이 그러니까 퇴사한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던 그 문제 자체는 매우 잘못된 행태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국인 직원이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중국에 대한 혐오가 또 퍼져나가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그럼 그걸 유출한 사람이 일본인이라면 일본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일본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다는 것은 지금 어떤 우리나라 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혐중 정서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강하게 하신 걸로 보입니다. 보통 저렇게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기자간담회도 깜짝 기자간담회였습니다. 보통 기내에서 할 텐데 이제 기자들 다 모아놓고 다 함께 그 방중 성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 행보 자체가 방중 외교 성과라고 성과를 내세웠고 또 국민의힘은 신중한 외교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의 비판대로 빈손회담이거나 얻은 것이 없다 또는 굴욕 외교였다 이런 거였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성과가 있고 드릴 말씀도 있고 또 국민께 또 호소 부탁드릴 일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활짝 열린 소통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이 정상회담 결과의 상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 서고 열병식 참가하고 난 이후에 그때도 굉장히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를 컸습니다. 그 위에 바로 나타나는 게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완전히 지금까지 얼어붙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관계라는 기본 틀을 잘 지키고 또 너무 지나치게 한중 관계를 과장하거나 앞서가지 않는 각도에서 이 한중 관계를 다뤄 나가는 것이 좋겠다.
야당에서는 실익도 없었고 지나치게 앞서가는 거에 대한 주의도 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좀 빈손 외교였다는 것에 좀 이제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관련돼 가지고 사실상은 시진핑 주석이 북핵 문제는 우리 관여 안 하겠다라고 이제 저는 표현했다고 봅니다.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라는 의미인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가 질문한 것 중에서 이제 쿠팡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제 빼내간 사람이 중국인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 그걸 어쩌라고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야죠. 이거는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관계없이 어느 외국인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시다면 뭐 국민들 다 동감할 겁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인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어쩌라고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쉐쉐라고 얘기해왔을 정도로 중국의 친중 행보를 쭉 보여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대답하기 껄끄러운 어려운 상황,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어쩌라고요? 라고 말한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군사시설을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간첩 논란도 얘기 많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외국인의 범죄를 단호하게 대응할 그런 의사가 없는 건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보면 이제 영상 중에서 샤오미 폰을 들고 많이 찍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샤오미 폰을 좀 홍보를 해주는 이제 그런 영상처럼 보여서 좀 불편한 면이 있었었고요. 또 하나 판다를 요청했어요. 판다가 이제 지난번에 푸바오라고 많은 이제 사랑을 받았던 그런 판다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에 대한 성과가 없다. 이제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판다 한 쌍이라도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 아니겠는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 보면은 인구가 가장 많고 관광객도 가장 많은데 수도권에 있는 동물원이 아닌 광주 광역시에 있는 동물을 직접 언급하면서 판다 한 쌍을 보내달라고 얘기한 거, 이거는 외교 성과에 대해서 좀 부실한 것을 좀 덮기 위해서 판다를 요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 상하이를 이틀째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제 시절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 상황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독립과 해방을 향한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이 치열한 투쟁은 양국 유대와 연대에 큰 뿌리가 될 것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1926년부터 6년간 백범 김구 선생 등이 머물며 국정을 운영했던 건물로 올해 건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에 의한 국권 피탈 이후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한거에 싸웠다는 역사적 의미도 담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차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양국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모인 간담회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을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협력 방안으로 제시하고 양국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중국의 거대한 혁신 창업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한국과 중국 양국은 더 새롭고 더 큰 성장의 해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엔 스마트 의족 개발업체, 건물 외벽 청소 드론 개발 스타트업 등 한중 양국 기업인과 고위급 인사들까지 모두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올해 첫 외교 일정인 3박 4일 중국 국빈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달 안에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회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등 중일 갈등이 나날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재 역할을 맡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전 마지막 행선지였던 상하이에서 깜짝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문제와 한한령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대화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앞으로 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하이에 임시로 마련된 청와대 프레스센터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방중 일정에 동행한 기자단과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연 이 대통령은
새해 벽두 이뤄진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대 이후 2달여 만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생각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여러 예를 들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그리고 서해 구조물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놓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가장 기본적 관계는 신뢰 회복이라며 시 주석과 친분 형성도 이번 방중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의 신뢰 회복, 또 한국과 중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 인식, 공감을 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국은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중 마지막 날 직접 언론 앞에 선 건 한중 관계 복원 등 외교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밟지 마시고.摄影技术不错. 촬영 잘 하시면 사진 기술 좋습니다. 그때 주신 선물. 이번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샤오미 셀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에 앞서 지난 경주 에이펙 당시 시 주석에게 선물 받은 샤오미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국빈 만찬장 뒷이야기도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 주석이 메뉴로 나온 베이징 짜장면을 가리켜 한국 짜장면과 어떻게 다른지 맛보라고 권했고 맛을 본 이 대통령은 더 건강한 맛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방중에서는 중국의 판다 대여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상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판다 한 쌍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 제2의 푸바오가 나올 수 있을까요? 관속미술관이 굳이 뭐 돌려주고 싶다는데 이번에 그냥 우리도 좀 생색도 좀 내자라고 해서 제가 좀 밀어붙여가지고 급하게 추진된 거예요. 중국이 우리한테 주권을 내고 아무 찾아봐도 없더라고. 뭐 있으면 그래서 푸바오라도 줘라.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푸바오라도 빌려줘라.